61페이지 중개보수 보겠습니다. 61페이지 전제 61페이지 7장 중개보수 1번에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보수 청구권은 인정된다. 안 되죠.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이 있으면 못 받죠.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이 없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1번은. 4번은 주택인 중개사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시도존에 오늘 그 미추홀구에 있는 경우 아까 예를 들었었죠? 인천시 조례 사무소 기준이 됩니다. 아파트 중개대상물 기준이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6번 교환인 경우에는 평균가액이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하죠.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X고요. 6번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평균가액이 아니고요. 7번은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가가 아니라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라고 했죠. 여기 분양가의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이 아니라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프리미엄을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니까 프리미엄까지 다 합산된 거예요. 그래서 7번도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조례를 잘 몰라가지고 곱하기 70을 해야 되는데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중개보수를 더 받았어요.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는 않는다. 법을 몰라서 더 받았다. 그래도 처벌받는다 이 말입니다.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13번 X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이 금지행위하면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금지행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는 게 아니라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기 때문에 X.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패턴을 익히면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및 보칙 65페이지 협회 및 보칙인데 66페이지 7번 보겠습니다. 7번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종전에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죠. 그래서 8번에 지부를 두어야 한다 X입니다. 둘 수 있습니다. 지부 지회는. 그 다음에 9번 협회가 지부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부는 장관에게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시도지사에게 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설치한 때에는 신고한다고 했죠? 그래서 X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죠. 오늘 자격 취소는 5일 이내 보고했죠? 10번 지체 없이인데 10일 이내라고 해서 X라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은 우리는 협회가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재단법인 X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사람이 모인 단체니까요. 그 다음에 13번 공개사업 승인은 시도이사 고유 업무라고 했는데 협회는 장관하고만 놉니다. 장관. 협회 지도감독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 공제운영규정 제정승인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14번 공개사업 운용실적 2개월 이내에 공시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공시합니다. 3개월 이내에. 그래서 X입니다. 15번 67페이지 협회가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승인받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고요.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협회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손해배상인데 손해배상 요건은 세 가지였죠.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 고용인의 고의가실 또는 개업공개사가 다른 사람의 중갱이 장소 제공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해야 되죠. 재산상 손해. 그래서 장소 제공 책임 없다 했는데 따라서 자격증 빌려줘도 빌려준 사람 책임 있어요. 빌린 사람이 손해 입히면. 왜냐면 사무소 명의는 자격증 빌려준 사람 명의로 돼 있잖아요. 장소 제공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문제가 중복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8번 책임준비금은 아까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라고 했어요. 공제료 수입액. 협회가 1년에 19만 8천 원씩 받는다. 1인당 1억 가입하려면. 그럼 총 200억 정도 받으면 20억만 적립하면 된다 했죠? 협회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이다. 그 다음에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한 게 나오는데 35번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니에요. 재적위원 19명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고요. 협회 공제운영위원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7인 이상 11인 이하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회가 4개가 있다고요. 정책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 그 다음에 우리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내.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하. 이 19명 중에서 협회 관계자는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했잖아요, 오늘.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라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고요. 헌법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죠. 300명 중에서 헌법만 과반수 찬성이고, 3분의 2 찬성이고, 나머지는 전부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잖아. 만약 국회의원들 300명이니까.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니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고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 홀수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이. 자, 그래서 36번에 보니까 69페이지 7명이 아니고 19명이 이내라고요. 공제운영위원회 위원. 그 다음에 37번 이 19명 중에는 협회 관계자가 얼마라고요? 3분의 1 미만. 3분의 1 미만. 우리 암기 프린터 56번에 보면 3분의 1이 2개가 나와 있어요. 56번에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 있잖아요. 암기 프린터 56번. 3분의 1에 1번에 있습니까? 2번에 있습니까? 56번에 보면 2번에 있죠? 협회 관계자는 19명 중에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고요? 3분의 1 미만. 자, 그 다음에 보칙입니다. 1번 불법 중개행위를 한 개설 등록 개업공개사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 위반자 포상금 지급 관련 신고 대상이다. 불법 중개행위. 우리 포상금 주는 거는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대여 딱 3개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이게 옛날 기출문제인데 실거래가격 신고 위반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짓 신고하면 포상금 주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불법 중개행위한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불법 중개, 뭐 예를 들면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는 것도 불법 중개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았다고 포상금 안 주죠? 오늘 했잖아. 포상금 주는 건 딱 3가지 명시하고 있다고.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고요. 공인중개사법상은. 그 다음에 3번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포상금은 장관이 지급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지급을 합니다.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7번을 보면 70페이지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한다 했는데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포상금 준다 했습니다.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면 포상금 못 받지만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는데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해도 포상금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은 8번 한 건에 3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 그래서 틀렸고 9번은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부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0번 2인 이상이면 균등 배분인데 합의된 방법에 우선하는 게 아니라 합의를 해오면 어차피 50만 원 가지고 한 명이 2명이 왔는데 한 명은 40만 원 받고 한 명 10만 원 받는다면 그대로 줘요. 합의가 안 되어오면 그냥 균등하게 25만 원씩 준다고요. 그 합의를 해가지고 나는 한 사람 40만 원 받고 한 사람 10만 원 받겠다고 하는데 안 돼. 25만 원씩 나눠 가져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요.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합의가 없으면 균분입니다. 11번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만 지급하죠. 균등 배분이 아니고 어제도 접수하고 오늘도 접수했으면 이미 접수해가지고 포상금 받아갔는데 계속 포상금 신청하면 안 되잖아요. 최고 먼저 한 사람만 지급한다. 거기 13번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해서 틀렸어요. 일부, 전부는 안 되고 최대 50%까지만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22번 271페이지 고용신고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고용신고, 인장등록, 휴업신고, 폐업신고 이런 거는 수수료 낸다는 말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3번도 마찬가지 휴폐업 수수료 낸다는 말 없습니다. 수수료 내는 거 아까 52번에 9가지 보셨잖아요. 수수료 내는 거. 자격증 처음 교부할 때도 수수료 안 낸다 했죠. 자, 그 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지도감독 3번에 거래금액 등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했는데 자격 취소는 부양정의, 부양지역 딱 4가지밖에 없습니다. 부정한 부양지역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 양도되어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만 자격취소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거짓계약서 적으면 개업공개사는 등록 취소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틀린 거 위주로 보고 있어요. 사실 맞는 거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맞으니까 그 틀린 건 왜 틀린지를 알아야 되니까 틀린 거 위주로 본다고요. 이걸 다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셔야 돼요. 꼭 풀어보시고 저는 틀린 거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무슨 법? 이 법 위반으로 자격 취소, 징역형을 받아야 자격 취소되죠? 이 법이 아니고 지금 뭐 폭행죄 이런 건 자격 취소 안 됩니다.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자격 취소됩니다. 지금 이는 다투다가 폭행죄잖아요. 그래서 자격 취소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격증 반납 어디다가 해야 돼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그 암기 프린트 몇 번에 있어요?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구분되는 게 54번인가요? 몇 번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격증 54번? 54번 맨 밑에 있죠? 54번에 있는 걸 한 번 더 보면 자격증 재교부,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었을 때 자격증 반납, 그 다음에 자격증 미반납 시 과태료. 지금 54번에 있는 걸 다시 적는 거예요. 맨 밑에 미반납 시 과태료.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모두 다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 교부한 시도지사. 그 다음에 자격 취소하려면 청문. 자격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 두 개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예, 그래서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인지 교부한 시도지사인지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반납은 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8번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자격증 딸 수도 없고 3년간 다른 데가 취직할 수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교육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도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격증 취소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 취소하죠. 시도의사가 자격증 줬으니까 시도의사가 취소한다. 그래서 X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74페이지 자격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해야 된다. 오늘 아까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한다고 했잖아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격 정지는 청문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19번 보고는 오직 아까 표 그렸었잖아요. 자격 취소만 5일 이내에 보고했죠. 자격 정지, 등록 취소 등은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19번 틀렸습니다. 23번도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정지 다 교부한 시도지사 한다고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자격 정지된 자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된다. X입니다. 반납은 뭐만 반납한다?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청문하는 거 3개, 반납하는 게 3개가 있는데 청문은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근데 반납하는 것도 3개가 있는데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청문을 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청문을 하는데 반납은 안 합니다. 조금 헷갈리죠? 이 2개는 똑같은데, 그래서 반납하는 거 3개, 취소하는 거,
청문하는 거 3개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6페이지 39번 개업공개사 갑의 소속공개사인 을이 사적인 일로 병가 다투다가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면 갑은 등록이 취소된다. 지금 직원이 폭행죄로 싸움한 거는 사장 책임 안 지죠? 이 법과 관련된 것만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40번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 절대적 취소라고 했는데 암기해야 되겠죠. 상대적 취소입니다. 절대적 취소는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였습니다. 49번 77페이지 업무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해야 된다. 청문하는 거는 이게 취소 3개만 청문한다고. 취소 3개만. 앞에서 적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보니까 확인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와 자격정지 사유 모두 된다 했는데 자격정지는 되는데 업무정지는 안 돼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받겠다고 했죠. 옛날에는 업무정지였는데 지금은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78페이지 63번입니다. 78페이지 63번.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안 된다 했죠. 3년 넘으면. 폐업기간이 1년 넘으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한다. 폐업과 상관없이 제척기간,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못한다. 그 다음에 67번 79페이지 폭행죄로 징역 선고받아도 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 취소는 안 되죠. 그래서 틀렸고 68번 자격 취소된 폐기한다고 했는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69번은 14일 이내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반납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70번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문서로 제출해야 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가름한다. X입니다. 자격증 분실했으면 반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분실했다고. 그 다음에 73번 개업공개사가 동시에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로 된 경우 자격정지 기준은 3월이다. 이 자격정지 구체적 기준이 나오잖아요. 지금 시험에 6월입니다.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기는 6개월이라고 했어요. 이중검민 확인서 이렇게 암기했죠. 그 다음에 74번도 마찬가지예요. 금지행위 하면 자격정지 6개월입니다. 3개월이 아니고 이중검민 확인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74번도 틀렸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 기준도 나오니까 암기를 해야 된다. 78번 거짓계약서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X입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79번도 금지행위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금지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죠. 86번 81페이지 86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입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그 다음에 89번 갑이 미성년자를
업무를 중개보존으로 고용한 날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직원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하면 업무정지 안 하고요.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하지 않죠. 2개월, 우리 암기 프린터에 2개월 60일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2개월이 몇 번 있어요? 30? 몇 번 있어요? 2개월? 38번? 38번에 있습니까? 38번에 1번, 2번. 2개월 이내에 그 사유 해소하면 업무정지 안 하고 2개월 이내에 임원 그 사유 해소하면 등록 취소 안 합니다. 자, 다음은 82페이지 벌칙입니다. 이제 벌칙 마지막 부분입니다. 1번, 무등록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어요.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 다음에 3번, 직접 거래하면 무부, 관직, 상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거하고 양도대여하고 똑같아요. 양도대여하면 아까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5번 틀렸고요.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이에요. 다 이거는. 그 다음에 6번, 이중으로 등록하거나 이중소속은 3년에 3천만 원이 아니라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그게 아까 양벌규정, 직원이 1천만 원 벌금 받으면 맨 마지막에 사장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가한다가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라고 했죠. 직원이 1천만 원 받아도 사장은 100만 원 받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16번 84페이지 양벌 규정은 직원이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만 양벌 규정이 적용되고 행정질서벌은 양벌 규정이 적용 안 된다. 과태료는. 과태료도 적용된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공개사업 운영 실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누가 부과징수한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은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요. 자격과 관련된 것은 시도의사가 하고 나머지는 다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하죠. 21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자격증 등록증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아까 명칭, 광, 반납, 보이계휴, 반납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확, 개운, 해공, 명령, 교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24번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이고요. 부과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는데 등록관청입니다. 장관이 아니고요. 장관은 협회하고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것은 장관입니다. 자격증 관련된 것은 시도의사, 나머지는 다 등록관청이라고 했습니다. 26번 과태료 부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에 구체적 기준이 있다. 우리 책에는 지금 아까 없었죠. 대통령령에 구체적 기준이 있고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마지막 30번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확, 개운, 해공, 명령, 교 해가지고 교가 구체적 기준이 최대 100만 원이었죠. 확, 개운, 해공, 명령, 교 같이 시작. 자꾸 입을 움직여 보셔야 돼요. 귀찮고 짜증나더라도. 전혀 안 하면 이것도 점수가 안 나와요. 단순히 암기하는 부분이니까 벌칙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